그 친구학 책을 읽으면서 침이라는 것은 결론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 책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인체의 생체의 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기는 무엇일까? 또 자연은 무엇인가? 또 인체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동양의학을 열어보게 됐고, 동양의학을 열어보니 오행이라는 걸 알게 됐고, 오행에서 알고 봤더니 제가 체형 분류일 때 사용했던 풍한서습 조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이 무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국은 아무것도 없는 때 하나의 빛이 발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러면서 음과 양이 나눠지기 시작을 하면서 음과 양의 편차 속에 5가지의 기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오행이었고요. 그 오행은 바로 이 땅에서 천지에서 만들어내는 기후를 만들어내는 풍한서습조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민족은 집성천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어떤 민족은 추위에 강하고, 어떤 민족은 열에 강하고, 더위에 강하고, 습에 강하고, 이런 그룹을 이뤄가면서 자기네들만의 특이한 체질과 체형과 음식, 그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국가 간과 이 집성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로 생성이 됐고요. 눈, 코, 입이 다 같이 달려있지만 지구상에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 외에는 똑같이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개별적인 개성 있는 인간과 그 다음에 그 체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스테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똑같은 처방에, 똑같은 에스테틱의 그런 방법으로, 테크닉의 방법으로 그럼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그게 아니었죠. 어떤 분은 트레이닝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지난주에 노출했듯이 우리가 어떤 분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어떤 분은 뇌척수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분은 지난번 우리 모델이 다리 종아리에 압력을 빼는 것 같이 했듯이 그런 다리의 팽창, 압력감을 풀어줘야 되는 그 테라피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잘 진행이 되어 가면서 이제는 체형 분류라는 것이 5가지로 체형 분류가 되게 됐고요. 물론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 체형으로 분류를 해놨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pH가라든가 여러 가지 물이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4가지의 체질을 분류를 해놨지만, 저는 그것보다 어떤 책을 봤을 때 217가지의 사람의 체질이 나뉜다고 해요. 근데 217가지 체형을 우리가 나눠서는 사실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5가지 체형, 그 중에서도 이 5가지 체형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꿈꾸는 체형이죠. 이걸 화평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가지 체형으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트리트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에너지의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원료, 제품이 필요했지요. 이런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우리 인간도 결론은 빛에 의해서, 파동 에너지에 의해서 기가 움직이고, 그 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소위 엑스레이상, 기계상 나타나는 신경계를 관찰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말초신경계, 이 말초신경계에서 오는 교감신경, 아드레날린, 부교감신경, 아세틸콜린, 이 2가지의 완급 조절에 의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활동을 하고, 내가 저녁에 피곤해서 해가 지면 눈을 감으면 잠을 자고 우리 몸에는 보수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우리 인체도 자연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이런 자연의 일부는 반드시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하면 자연으로 치유될 수 있죠. 자연으로. 그래서 이거 자연이 가장 흡사하게 우리한테 잘 들어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식물이었어요. 식물은 포도당 덩어리잖아요. 이 포도당 덩어리는 광합성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결론 광합성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해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 빛에 의해서 포도당을 광합성이 일어나서 포도당을 생성했던 것을 잘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효소 발효화해서 채취한 게 아로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로마는 자연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쉼과 재건할 수 있는, 면역을 도와줄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제가 주로 브랜딩한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브랜딩한 아로마를 사용을 하는데, 이 브랜딩한 아로마의 특징은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보리가 가장 잘 자라면,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열이 펄펄 날 때는 어르신들이 뭐 먹이라고 그랬어요? 보리차를 끓여서 그거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끓여야 보리물이 나오는데 왜 그것을 먹이라고 했을까요? 미지근하게 해서. 보리는 냉성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열이 난다라는 것은 백혈구와 적혈구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론은 이것은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염증을 만들어낼 때는 온도를 낮춰줘야 되겠지요. 뇌로 39도 이렇게 올라가면 뇌 세포가 좋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저는 아로마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로마 중에 특별한 것만 아로마는 아니잖아요. 보리도 아로마라고 할 수 있죠. 얘를 말려서 끓인 물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먹였을 때 열이 내려가는 것. 지금은 해열제를 먹이고 하나 예전에는 해열제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로마의 한 종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 있는 책을 보니 지금 그 아로마 대백과사전인데요. 첫 장을 넘겨보니, 중간에 제가 이렇게 보던 걸 보니까 칼렌듈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칼렌듈라의 그 피는 시기는 그 봄 시기에 뿌리면 한 6주 뒤서부터 자란다고 해요. 언제까지 자라냐면은 첫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한다라고 합니다. 얘는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염증이 많은 것, 주로. 그 다음에 궤양성. 근데 주로 차로 마시면 얘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소화기 계통의 궤양성이 좋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차로 마실 때와 바를 때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실 때에는 소화기 계통이 좋아야지만 흡수가 되겠고, 소화계통이 만약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 흡수가 제한적이고 효과도 제한적이겠죠. 그런데 바르는 것은 지난번에 언급을 했듯이 외배업에서 같이 일어난 신경계와 외피계는 같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온도 맞게 에너지에 맞춰서 이걸 이용해서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또 기대의 치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아로마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수확이 되는 데가 첫설이 전까지는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렌듈라는 추위에는 굉장히 약하겠죠. 그런데 뭐에는 강할까요? 열에는 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궤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열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효과를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식물은 특이한 게 하나만 가지고는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보통 3가지 정도가 부합이 됐을 때 나타나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아로마들은 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 언제 피는지, 언제 지는지, 잎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줄기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이완시키는 아로마와 배출시키는 아로마와 이렇게 기를 완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브랜딩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용하는 아로마들은 어떻게 흡입이 되는 것과 바르는 것과 음용하는 것과 다양하게 있죠. 에스테틱에서는 허용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흡수시키는 겁니다. 인체로 흡수를 시키는데 역시나 뇌와 피부는 동일한 데서 배양이 됐기 때문에 이 피부를 통해서 깊숙이 흡수를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아로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런 식물의 개인적인 독특함과 인간에게 있는 개성적인 부분이 있듯이 식물에도 이런 개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집선촌을 이루면서 어떠한 시너지를 냈던 인간의 삶같이 아로마들도 서로 다른 개성들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블렌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브랜딩 아로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싱글 아로마는 단독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로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부족한 부분들을 목적은 이완이 목적이면 이완을 목적을 가지고 같이 그룹이 모여져서 만들어내는 걸 브랜딩 아로마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필로스테라피 패밀리샵들은 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임상을 내고 토론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자꾸 스터디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에 매진을 하냐면은 자연이 바뀌듯이 인체도 너무 많이 바뀌어 가고요. 예전에는 쉽게 해결이 되었던 어떤 미용의 문제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체의 시스템이 예전하고 복원되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아로마의 특성이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대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입하여 그것을 이용해서 복원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원료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흡수를 더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그 연구와 임상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이 나누게 된 이런 동기 같은 거는요, 다른 것은 아니고 어디든 요즘은 아무 테라피를 받을 수 있죠. 페이만 지급이 된다면.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이 얼마큼 명확하냐에 따라서 아주 질 좋은, 그다음에 효과 좋은 테라피를 받을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